한일 가등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관용해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도광산 유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주재로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렸다고 한다. 사도광산 유산화에 대한 이성적인 관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한겨레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 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제하의 사설에서 양국 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점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태도가 확인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성신여대 교수 서경덕이라는 반일 선동가는 사도광산 유산 반대 의견이 담긴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소재한 사도광산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최대의 금은 광산으로 일본은 센코쿠 시대 말부터 에도 시대까지 약 280년의 한정의 문화유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도광산이 군함도처럼 일제야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인 8년간의 조선인 노무 동원이 기록이 누락돼 있다며 이를 게재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자행한 군국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 외교부가 사도광산 관련 일본의 대사 대리까지 조치한 것은 한일 간 역사와 정치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노무동원 방식으로 1939년 9월 이후는 모집이었고 1942년 2월 이후는 관할선이었다. 그리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은 국민징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도광산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세력들은 일제와 전쟁 시기 동안 해외 노무동원 및 징용 등 모든 노동을 강제징용으로 일반화하려 한다. 둘째, 징용 관련하여 민노총을 주도하는 세력은 NL이며 이들은 반일 반미 투쟁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제와 징용인 한반도의 노무동원 약 22만 명에 대해 모집 관할선 82만 명과 한반도 내 노무동원까지 포함한 총 755만 명으로 약 34배나 부풀려 반일 감정을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리고 이를 한미일 안보협력 저지 투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셋째, 민노총과 한노총은 2016년 일본의 단바 망간 광산 앞에서 시작해 2017년 국내 용상역 광장 등 전국 10여 개 곳에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한 징용상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군함도에 대한 일본의 세계유산화에 저지 투쟁을 했던 것처럼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를 위해 정치 조형물 성격의 징용상을 적극 이용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마치 노조를 간섭하는 것처럼 문제 삼는가 하면 위안부 및 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국내 노조 간부 등이 직결된 간첩단 사건이 드러나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반일 감정을 불러내 사건을 회피하려는 비료한 변명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도광산 이슈와는 일본을 영원히 반성하지 않는 악의 축처럼 규정하려는 종북 주사파와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종북 주사파 척결을 선언하고 한미일 관계
강화를 도모 중이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화 추진에 유감을 표한 것은 결과적으로 종북 주사파들의 반일 반미 투쟁에 동조한 초대형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보다 확실히 할 것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화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반영의 입장을 취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한일 갈등 타파연대